조대현 센터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뭐 안상수 전 시장 또는 뭐 박남춘 전 시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민주당의 후보로 누가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도 뭐 이 두 분의 이름이 나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왜 나오는지 싶었는데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료를 찾아보니 2016년 총선에서 안상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그래서 배준영, 조택상 이 거론되는 유력하게 이번 총선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도 당시에 강화군에서 몰표를 받으면서 1.28%로 이겨 놓으니까 이분이 이번에 출마하는 게 총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서 이제 이름을 오르내린 것 같은데 뭐 안상수 전 시장은 저기 46년생으로 이 연세가 보니까 77세예요. 네. 여기다가 인천광역시장 2번, 국회의원 3번을 하셨고 그리고 박남춘 전 시장도 58년생으로 65세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2번, 인천시장 1번. 제가 뭐 나이로 이렇게 기준으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미 정치권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신 분들이고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정치권의 언어와 생각과 그다음에 트렌드가 사회의 변화 속도를 못 따라온다고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자체가 이렇게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적당한 연세가 되면 이제 좀 빠져주셨는데 어느 정도 하면 예. 지금은 뭐 건강 상태가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뭐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과연 그 국민 정서에 맞는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을 뭐 그만큼 못 키웠다는 뭐 반증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젊은 정치인들이 못 큰 게 그 세대의 문제도 있지만 네. 기존 선배들의 책임도 큰 거예요.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길을 터주는 예, 게 예. 과거에도 뭐 더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사회에서 3선 이상 연임하는 걸 좀 네. 제한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네네. 국회의원 일단 한번 되고 나면 그다음 그게 기득권이 되거든요. 예. 그럼 그 국회의원 현재 모든 법들이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고 예. 또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예. 신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 이걸 국민들이 좀 바꿔주셔야 되고 네. 또 정치권도 국민 뜻에 따라서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구, 강화, 옹진 여기는 뭐 지역이 큰 만큼 지역에 따라서 표심이 크게 엇갈리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중구, 옹진군, 강화군은 그 경북의 TK처럼 험지라고 또 분류될 네. 수 있습니다. 이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인천 도서 지역으로 가잖아요, 섬으로. 네. 거기가 다 옹진군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백령도, 대청도, 뭐 연평도 지금 뭐 네. 장사정포로 지금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서섬이다 보니까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수표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화군 같은 경우는 또 스윙보터 역할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이 왜 이 지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그 당시에 그 배준영 후보가 그 국민의힘으로 나왔는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화군에서 아주 몰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 많은 지역이고요. 근데 지금 21대 총선을 제가 한번 보면 여기 중구, 강화군, 옹진군인데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가 55.2%를 받아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가 42.73%인데 13%가 차이 나도록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지만 강화군에서 그 60.8% 그리고 조택상 의원이 36.94%로 27%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9,700표 차가 나고요. 옹진군에서 배준영 후보가 57.9% 그리고 조택상 후보가 39.71%로 18%가 차이가 나면서 그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조택상 후보가 이긴 표만큼 더 많이 네.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더 많이 그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거는 중구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중구가 22대 총선에서 한 8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22대 총선이 될 이 시점에서는 11만 명이 넘기 때문에 한 3만 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진보 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여기 중구표에서 이제 뭐 박빙이거나 아니면 뭐 진보표가 조금 더 나오거나 한다면 아직도 그래도 그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보수 쪽으로 안보 문제나 그런 부분 예. 때문에 보수 쪽으로 이제 몰표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구는 좀 민주당 야당한테 유리하고 강화옹주는 보수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데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거야 아니면 표 성격이 또 좀 꿈틀대고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의정부나 뭐 파주같이 김포 이렇게 해병 부대가 있는 접경지대가 진보 당이 들어가서 한 석이라도 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예. 근데 강화, 옹진 뭐 여기도 과거에는 불과 지난 선거까지도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이 여기서 깃발을 꽂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이미 이 지역도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유권자가 19만 5,800일 때 겨우 배준영 후보가 2.64%를 이겨요. 근데 지금 현재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인구를 보면 24만 8,099명으로 4년 전보다 5만 명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중구 내 영종도에 있는 신도시 인구가 벌써 11만 5,350명으로 이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누가 유리하느냐. 그리고 강화군, 옹진군은 2020년 총선 이후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었고 예. 그런 상황을 반영해 봤을 때 도리어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 보수 지역의 텃밭이라고 보기에는 보기보다는 진보 진영한테 상당히 유리한 선거 구도로 이미 변화되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평택과 인천, 중구, 강화옹진의 총선 지형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